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일러스트레이터 운하영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인문예술 콘서트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준비한 변화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상력으로 꿈꾸는 변화라는 주제로 패션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으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떠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복을 입고 회사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명절 옷의 대명사였던 한복이 몇 해 전부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그런 한복이나 90년대의 개량 한복과는 달리 우리가 일상복으로 입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예쁘고 편안한 그런 패션으로서의 한복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차이 김영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한복을 계속 일상복으로 입어왔다면 한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김영진 선생님은 전통이라는 관념에 묶여있던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동시대와 호흡하는 일상의 패션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차이킴 김영진의 한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통 맞춤 한복 브랜드 차이 김영진과 기성복 브랜드 차이킴의 대표이신 김영진 선생님은 전통이라는 정적인 이미지의 한복에 오늘을 더딥히는 패션 한복 디자이너십니다. 차이라는 브랜드명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삶을 바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전통 한복에서 얻은 모티브를 현대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해냄으로써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대가 충돌하면서도 공존하는 차이킴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 연극 햄릿, 영화 헤어화,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등의 의상 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도 활발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자이너 김영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 김영진입니다. 그 차이라는 의미는 다름을 상징하는데요. 그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각자의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차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저 차이킴이라는 이제 뭐 세컨 브랜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차이 김영진은 전통 한복 브랜드라면 차이킴은 레디투웨어. 말하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에요. 이 옷이 이제 차이킴의 옷인데 이거는 그 말하자면 레디투웨어가 이미 생산된 옷이 매장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 브랜드를 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의 이력을 보면은 언뜻 잘 어울리지 않는 길을 걸어오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처음에 우리극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활한복 디자이너로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한복과 인연을 맺게 되셨고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각각의 경험들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뭐 살았던 또 했던 것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연극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그 굉장히 암흑을 연극이라는 어떤 그 예술을 갈망하는 그런 연극 지망생이었죠. 연극 연출과 연기를 하고 싶은.
근데 왜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싶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극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사람이 뭔지 굉장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렇게 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연극을 했다가 어, 연극을 그만두고 패션이란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성복 브랜드 뭐 혹시 베이직진이라고 이 세대들이 알까?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이나 그 전 분들은 베이직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브랜드에서 일했다가 명품 쪽에 루이베이통 슈퍼바이저로 일했다가 그러다가 취미 생활로 저는 한복을 했습니다. 그냥 한복을 꼭 뭐 내가 뭘 이걸 해서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취미로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한복을 배웠어요. 근데 한복은 제가 어릴 때 언니가 무용을 이제 그때는 리틀 엔전스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는데 언니가 이제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한복을 보게 된 거죠. 너무 다양한 뭐 단령서부터 해가지고 뭐 천리 뭐 그다음에 그 건무하는 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갈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언니는 무용을 가리키고 동생은 가리키질 않았는데 제가 늘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몰래 언니의 그 슈트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한복 케이스를 갖다가 다 열어보고 혼자 뭐 입어보고 뭐 그런 기억들이 파편의 조각들이 한복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한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차이 김영진을 통해서 맞춤 한복을 하시다가 차이킴이라는 기성복 브랜드를 만드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차이 김영진이라는 차이 김영진의 그 코스튬 메이드 말하자면 맞춤복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요이 땅 그러고 이제 한복 그래 나 오픈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한복을 무형문화재 박선영 선생님한테 막 배우다가 그것도 선생님이랑 한옥의 집에서 선생님이랑 바느질 하면서 선생님이 살았던 얘기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애기 베네쩌고리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저 베네쩌고리 가지고 이거 전순공예 대전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용기를 주셨어요. 그 베네쩌고리면 어떠냐? 그러니까 잘 만들면 그런 게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꾸준히 그런 거를 배우다가 뭐 옆에 주위 사람들이 네가 한복을 배운다는데 내 것도 한번 만들어줘 뭐 이렇게 했는데 예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복을 하게 됐죠. 음, 그래서 이제 차이 김영진이라는 맞춤 브랜드를 하게 됐는데 한복을 하면 할수록 그 전통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전통을 하고 싶다 그러세요. 근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생각하는 전통이 다 각각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전통도 너무 다르고요. 우리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전통이 다 다르고 옷이 달랐는데 과연 손님이 원하시는 전통을 뭘까? 보니까 본인들이 보셨던 게 전통인 거죠. 그거는 이미 유행이었던 거거든요. 1970년대 유행했던 붕어베레와 뭐 그렇게 입으셨던 거를 전통이라고 저한테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할수록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시대마다 달랐는데 그러면 18세기 전통이 비율적으로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통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손님한테 어필을 했죠. 근데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전통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야 나라는 프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전통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손발이 다 잘려나간 느낌? 그래서 안 되겠다. 기성복을 만들어서
이 전통이라는 걸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 시대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기성복을 만들면 미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이스를 해서 맞춤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성복을 만들면 내가 생각했던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가게 하자. 그래서 차이킴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차이킴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한복이나 70년대부터 90년대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붕어 소매, 예, 붕어 베레. 네, 붕어 베레, 네, 붕어 베레 이런 사람들이 보통 통치마라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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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한복과는 전혀 다른 패션으로서의 한복을 선보이신 거잖아요. 네, 새로운 한복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킴 한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과 또 아울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전통과 혁신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제가 직배례로 그 차이 김영진 전통 18세기 신윤복그램에 나오는 그런 비율이 예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전통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를 좁아서 어떻게 입냐. 그러니까 한복이 되게 넉넉하고 막 이렇게 품이 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복 그렇지 않거든요. 한복이 입체재단처럼 굉장히 딱 붙어야지 예뻐요. 그리고 말기라는데도 말기와 말기가 이렇게 가리면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 정말 전통을 보면은 되게 섹시하고 날렵하면서 감칠맛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옛날 거를 그냥 전통이라고 하시는 우기시면서 싸우시는 분도 많으셔서 그 전통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뭐 차이 킴은 더하죠. 이게 천릭을 뭐 가지고 했을 때도 이게 무슨 서양의 뭐냐 뭐 드레스냐 뭐 기모노냐 뭐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대응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의 정당성,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 그리고 꼭 이게 뭐 한복이라고 내가 꼭 불려주기 원치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냥 창조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디자인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한복을 소재로 단지 해석을 하셨을 뿐이지 제 해석을 네. 꼭 한복 패션 디자이너라고만 딱 한정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네.